그래서 어디 무당집 같은 데 가면 닭띠들 중에 신가물이다 소리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경제적인 빈부격차 이걸 떠나서 과 영감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예지몽을 잘 꾸고 꿈자리가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잘 나가는 큰 대만신, 큰 무당 아니면 사회 부적응형 인간, 행패나 부리고 다니고 또라이 짓이나 하고 술이나 처먹고 자빠지고 속된 말로 알코올 중독에 쩔어 사는 그때 유체 이탈을 경험을 하셨답니다. 속세에서는 살기 힘든 스님이나 돛 닦는 분이나 종교인 또는 무당의 사주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속세에서 살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죠. 안녕하세요. 이건 조금 제가 정리한다고 했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천재가 아니라 정리해놔도 다 외우지를 못해요. 사주의 닭, 가로 열고 닭유자 아시죠? 닭유. 닭이 중첩되는 경우의 특징. 제가 9년 몇 개월 동안 점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적어놓은 거예요. 12띠 중에서 가장 영이 맑고 예지력이 뛰어나서 촉이 좋은 띠는 닭띠입니다. 이거는 여지까지 제가 느낀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디 무당집 같은 데 가면 닭띠들 중에 신가물이다 소리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닭띠는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경제적인 빈부격차 이걸 떠나서 그와 관계없이 촉과 영감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예지몽을 잘 꾸고 꿈자리가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닭띠들 중에서 특히 음력 8월에 태어난 닭띠는 신기운이 아주 충만해요. 꼭 무당이 돼서 작두 타고 들고 뛰진 않더라도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 촉, 영감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8월생, 음력 8월생 닭띠는 풍파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풍파는 뭐냐면 잘 산다고 인간 풍파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인간 풍파, 삶의 기복, 마음고생, 주변의 식구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고생 많이 하는 경우 있죠. 그게 심합니다. 그리고 그 8월생 닭띠, 음력 8월생 닭띠 중에서도 음력 8월 10일에서 8월 20일 추석을 전후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참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러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 계신 큰 만신들, 오랜 세월을 무업을 하신 대만신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닭띠의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대 특징이 있어요. 닭띠는요, 까칠해요. 이건 좀 나쁜 표현을 해서 뭐합니다만은 까칠한 성격은 있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모성애가 엄청 강합니다. 닭이 뭐 품어요? 병아리 품지요. 그래서 닭띠들은 남편에 대한 애정보다 자손을 더 우선시하고 심한 경우 이혼으로 그 가정이 깨진다 해도 자기 자손은 손에서 내려놓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고생이 돼도 자기가 키우고. 그리고 이 닭띠의 또 다른 특징은 너무 솔직 담백해요. 톡톡 까놓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랑 친한 단골 손님들은요, 닭띠가 엄청 많아요. 45년서부터 시작해서 57년, 69년, 81년, 93년 닭띠까지요. 그러니까 제가 좀 까발리는 성격인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또 통합니다. 그래서 너무 솔직해서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밀 얘기 하나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닭유자, 닭이 연월일시 이렇게 따졌을 때 그게 3개 이상 있으면 뭔지 아십니까? 잘 나가는 큰 대만신, 큰 무당 아니면 사회 부적응형 인간, 행패나 부리고 다니고 또라이 짓이나 하고 술이나 처먹고 자빠지고 속된 말로 알코올 중독에 쩔어 사는 그런 2가지로 나뉘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하고 친한 어떤 큰 만신이 69년 기우생, 일찍 이제 신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영상 보시면 이제 웃으실 거예요. 내 얘기 하는구나 하고. 69년 기우생, 음력 8월 20일
인시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기유, 계유, 기유예요. 기유생이 계유월에 기유일에 그 다음에 병인시에 태어났어요. 인시에 태어났으니까 새벽에. 그런데 그분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남자분이 있어요. 상담 사례인데 뭔지 아십니까? 술만 쳐드시면 또라이 되고 사람이 변하고 자기 앞가림 못하고 어디 직장 들어가면 행패 부려서 쫓겨나고 그래서 자기 형이나 형수가 그 사람 때문에 소갈이하고 애물단지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한 분은 그 사주를 갖고 신을 받아들여서 잠재우고 사는 거고 한 분은 성별은 뭐 남녀가 틀리지만 그 풍파를 몸으로 겪으면서 현실 부적응으로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깝게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네 기둥이 닭으로만 모두 구성되어 있다 하면 뭘까요? 이런 얘기 좀 뭐합니다만 속세에서는 살기 힘든 뭐 스님이나 돛 닦는 분이나 종교인 또는 무당의 사주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속세에서 살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게 있습니다. 닭은 유금이에요. 금이에요. 오행으로는. 닭, 즉 유금이 너무 중첩되는 경우는요. 한 가지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사고로 몸에 피나고 다치는 경우가 많고 뭐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날카로운 것에 자꾸 이렇게 찰과상이라고 그러나요? 찔리고 자상이라고 그러죠? 의학적인 용어로 찰과상 내진 자상 그런 걸 입어가지고 수술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금, 닭이 중첩되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도 조심하시고 뾰족한 곳에도 가지 마시고 칼, 창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송곳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진짜 실예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69년생 대만신 같은 경우에 그 12지장인가가 없어요. 다치셔갖고 죽었다고 그랬대요.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장난삼아 이만큼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만큼 젤 자국이 있고 그때 유체 이탈을 경험을 하셨답니다. 유체 이탈이 뭔지 아시죠?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신의 세계로 접어드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의 실증 사례가 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닭이 사주에 2개 이상 중첩되면 신기운 내지 영감, 예지력이 강하고 잘 살든 못 살든 아주 잘 사는 분도 봤어요. 이런 분이 진짜 고급스러운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풍파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닭이 3마리 이상 사주에 들어있으면 거의 종교인 쪽으로 빠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어느 철학관이나 이런 데서 뭐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배운 게 아니고 제가 9년 3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점을 보다 보니까 호랑이 2마리 있으면 어떻고 용이 2마리 있으면 어떻다는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터득한 진리입니다. 좀 우왕좌왕했죠? 얘기가 어제 잠 못 잔 그 후유증이 있나 봐요.